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2로 구속영장 청구다 보니까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공수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을 텐데 이게 이제 기각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공수처 차장이 PPT까지 손수해가면서 네. 공을 들였다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뭐 기각 사유는 이 신분이 검사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을 좀 입증을 못했던 것 같아요. 혹은 뭐 증거들이 어느 정도 입수가 돼서 여기서 뭐 더 인멸할 게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 더하게 해서 이제 손준성 검사가 앞으로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법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체포영장을 한번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고 네. 예,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또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네. 당사자가 특별히 도주의 우려도 없어 보이고 또 앞으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피의자 방어권을 존중을 해서 기각을 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기각이 된 상황이라서 공수처 입장이 좀 말이 아니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외형적으로 좀 무리가 있었던 것이 체포영장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다시 소환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 좀 수순에 가깝습니다. 예. 근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순간부터 뭐 대한변협이라든가 이런 각계에서 좀 우려를 표명하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도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이제 혐의가 소명되었느냐 했을 때 이제 한간에서는 손준성 검사 입장에서 내가 보낸 적이 없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입증 못한 거 아니냐고는 하는데 오늘 이제 뉴스버스라는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 조성은 씨가 건네받았던 파일이라든지 텍스트 이런 거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다 적혀 있었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이 보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예. 다만 조금 걸리는 부분은 JTBC 보도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 영장에 보면은 성명불상이 좀 많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누가 성명불상이라는 구속영장. 거예요? 네네. 예. 구속영장에 뭐 고발장 작성자라든지 작성자. 예, 각종 행위자에 대해서 성명불상이 좀 많이 적혀 있어서 혐의가 좀 불분명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성명불상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그것도 불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명불상이라는 게 오원종, 최욱 둘 중에 한 명은 범인인데 예.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불상이라고 놔둔 건지 아니면 아예 모르는 건지 이것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을 소환해서 불러서 좀 더 확실하게 한 다음에 적시를 하는 것이 수사 전략이겠죠. 예, 그래서 불분명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성명불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소환이 맨 먼저 순서에 나왔으면 좀 수월하게 풀릴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없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명불상이 좀 여러 군데 적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사실 지금까지 공수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찬반 양론이 분분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한쪽에서는 이거는 명검이다. 한쪽에서는 흉기다. 이런 논쟁을 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부패 척결을 위한 필수 기구다. 네. 한쪽에서는 이거 중국 공안처럼 정권 친위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허망하게도 현재 보여주는 모습은 잘 들지 않는 칼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실상 놀림감이 돼버렸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좀 준비를 좀 단단하게 하던가 왜 이렇게 급하게 한 겁니까? 놀렸다고 표현하시는데 네. 제가 공수처 입장에서 네.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했어요? 자, 공수처예요. 제가 네. 네. 9월 30일에 검찰에서 이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수사를 또 그 전에 하고 있었고 예. 그럼 양쪽이 이제 크로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막 증거들도 넘어왔을 것이고 그때 검찰에서 발표하기를 검사의 관여가 확인되었다라고 네. 발표했고 두 번째로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에 조작의 흔적이 없다라고 네. 되어 있어요. 예. 그럼 공수처는 자 박차를 가하자, 네. 부르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동안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공수처가 조금 우유부단했던 게 소환 통보를 좀 과감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네. 예, 이제 협의를 많이 예우를 해준 것 같아요. 현재 원래- 검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게 소환 조사할 때 서비스가 네. 좋습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네. 평가도 많이 있고 이 공수처가 워낙 좀 조심한 것 같다 한편으로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죠. 그래서 이미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고
마음이 바빠지겠죠. 이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보자 입장에서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뭐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달리고 있고 수사도 좀 진척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수사 도중에 복구한 그 통화 파일이 있습니다.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간의 녹취록. 파일. 네. 요게 녹취록으로 이제 돼가지고 MBC PD 수사 보도가 나갔잖아요. 네. 근데 이때 KBS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공수처에서 좀 당혹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녹취록 내용을 가지고 수사 과정, 특히 신문할 때 쓸 수 있는 자료인데 예. 이걸 가지고 피의자들이 소환 전에 대비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마음이 바빠진 거죠. 예, 그런 것도 같이 이제 엇물려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그런 의미에서 손준성 검사가 공수처가 보기에는 좀 의도적으로 또 소환을 불응한 것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좀 충실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을 맞추려고 했는데 예. 어쨌든 간에 뭐 그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는 변호사 선임이 늦어졌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현직 검사고 법조인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그렇게까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좀 납득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어떤 저의 이런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시간이 많이 늘어진 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공수처가 좀 마음이 바쁘게 됐겠죠. 네. 법조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피의자로 지금 입건을 해놓은 상태고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손준성을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를 조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선 후보로 결정이 돼버리면은 조사하기가 사실 너무 이제 선거에 개입하는 모양새도 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 빨리 어떻게든지 국민의힘 경선 전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조사를 네네. 하기 위해서 급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손준성 검사 측이 언론에 공수처 수사검사가 보낸 그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런 언급이 있거든요. 차장님으로 시작되는 문자에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한 진실 발견을 위해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좀 네. 알 수 없는 말이 나오네요. 아주 이제 길게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공수처에서 검사한테, 손준성 네. 검사한테. 근데 이제 손준성 검사가 이 문자를 공개했다는 것은 나 이렇게 지금 정치적으로 활용된다. 뭐 이거를 뭐 주장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할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 있는데 네. 왜 그러면 굳이 정치적 일정 얘기를 했을까? 네. 저는 뭐 겁박을 할 의도라기보다는 물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겁박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일종의 TMI가 아니었나. TMI. 공수처의 예. TMI. 네, 왜냐하면 네네. 계속해서 이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객관적 조건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경선 이런 게 같이 맞물려 있으면 아무래도 변수가 크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거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사가 지연된 것만 해도 출석해야 될 이유는 충분히 성립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첫째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과정에서 그중에 하나로 설명이 됐고 그리고 정치인 소환 일정을 잡는다면은 경선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협의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손준성 검사는 정치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수처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손준성 검사의 반박이나 항변에 대해서 공수처가 억울하더라도 본인들이 잘못했다. 자초한 측면도 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안 그래도 이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금 어느 정도 연관이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손준성 검사가 조사를 11월로 늦추려고 하는 게 경선 이후에 조사를 받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손 검사한테 보낸 메시지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 검사도 그 저희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경선 일정하고 본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일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럼 혹시 이 사람이 그 경선 일정 의식하고 늦추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또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손 네. 검사도 공수처가 손 검사한테 의심 받았듯이 손 검사도 대중한테 의심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데 굳이 공수처가 정치 일정을 언급해가지고 그 프레임을 공수처가 예, 뒤집었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손준성 검사도 이제 본인이 결백하다면 특히나 이제 본인은 그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네. 하는데 그게 궁금해서라도 좀 빨리 출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영장 청구 기각으로 이 수사에 혹시나 또 차질을 빚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제가 더 걱정되는 건 공수처가 또 만회하기 위해서 반전 카드를 내는 거 이게 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다시 풀어야 됩니다. 경선 일정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고요. 소환을 일단 먼저 한 다음에 이걸 풀어나가야지 이제 고발장 아니 그
구속영장에도 성명 불상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이제 채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번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거 앞으로 이 대선 판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특히 윤석열 네.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윤석열 후보는 이것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있던데요. 이거는 다 모략입니다. 뭐 이런 입장이죠. 근데 지금은 일단 한숨 돌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상식적으로 뭐 경선 일정 전에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의 큰 리스크를 또 지고 있는 것이 이런 사건이 차라리 앞에 뭔가 있을 때 터지는 게 나은데 만약에 뭐 터질 만한 게 있는데 나중에 터져버리면 네. 더 큰 리스크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대응 방식도 나는 이 일을 모른다, 하지 않았다. 밝혀보자. 요 정도 선에서 좀 매듭진 게 아니라 네. 이거는 공작이고 또 제보 사주의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작은 구멍이 뚫려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겁니다. 이게 흡사히 이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이 밟아왔던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그러니까 지지층 사이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더라도 네. 확장성에서 저해가 오는 이런 경로로 가기 쉽다라고 네. 하는 거 이거는 정치권에서도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왕 오신 김에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네. 유승민계로 알려졌던 하태경 의원이 대단히 생뚱맞게 윤석열 캠프로 들어갔습니다. 와, 이거 분석 좀 해줘요. 근데 저는 유승민 계였다면 처음부터 네. 하태경 의원이 따로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좀 결이 달라져 있었고 그리고 하태경 후보 같은 경우는 그냥 유승민 후보의 조력자로만 머물기 그런 게 일단 유승민 후보가 현재로서는 대략 3등으로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선전할 기회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네. 그런데다가 하태경 후보는 여러 차례 토론에서 보여줬듯이 네. 그의 숙적은 목표는 홍준표 후보입니다. 심지어 토론 중에 민주당 버전의 이재명이다라는 식으로까지 홍준표 후보를 하태경 후보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결국에 홍준표를 이길 윤석열 후보에게 가는 거고 윤석열 후보가 좀 20대 지지율이 낮은 편이에요. 근데 하태경 후보는 20대 남성 쪽에서 좀 어느 정도의 팬덤이 있거든요. 그랬죠. 예, 그런 부분을 좀 결합시키는 것이 본인한테도 존재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또 본 오늘 거죠. 이제 살펴보니까 하태경의 20대 팬덤이 떨어지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그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저희가 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싫어하기 굉장히 싫어하나 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고맙습니다. Stay